한국은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세계 각국의 도로를 정밀 분석하던 미국의 한 유명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국 고속도로를 접한 전문가 패널이 터뜨린 충격적인 한마디였죠. 하지만 이건 결코 비난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경애와 찬탄의 극치였다고 해야 할까요? 아시아의 도로 수준의 깊은 실망감을 느끼던 그들이었지만 한국의 고속도로 앞에선 그야말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들이 왜 한국의 도로 앞에서 자신들이 가졌던 상식과 기대를 모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베테랑 토목 기술자이자 현재 세계의 동맥, 길 위의 여행자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지난 35년간 제 삶은 전 세계에 흙먼지 날리는 건설 현장과 아스팔트 냄새가 코를 찌르는 도로 위에서 펼쳐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캘리포니아의 험준한 산맥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기도 했고 미시시피강의 거센 물결을 가로지르는 장대 교량을 설계하기도 했죠. 때로는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새로운 도시로 향하는 길을 내기도 했답니다. 단순한 구조물을 넘어 인간의 삶과 문명을 연결하는 혈관을 만든다는 자부심, 그것이 제 오랜 신념이자 지치지 않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하게 보이는 대형 프로젝트의 이면에는 늘 빠듯한 예산과 예측 불가능한 현실, 그리고 때로는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와의 지난한 타협이라는 씁쓸한 과정이 그림자처럼 동반되곤 했어요. 수많은 현장에서 저는 완벽하게 그려진 설계도와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결과물 사이의 안타까운 간극을 수없이 목격해야 했죠. 때로는 사용자의 안전이나 편의보다는 단기적인 전시행정이나 무리한 비용 절감에 급급한 나머지 결국엔 반쪽짜리 인프라로 전락하고 많은 가슴 아픈 사례들도 적잖이 봐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대할 때면 겉으로 드러난 웅장함이나 화려함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이 있는 철학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될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고민과 배려가 충분히 담겨 있는지를 먼저 꼼꼼히 살피는 동료들 사이에서는 조금은 까다롭고 피곤한 전문가로 통하고 있답니다. 제가 최근 합류하게 된 세계의 동맥 길 위의 여행자들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바로 그런 제 오랜 경험과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제대로 투영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어요. 길고도 어두웠던 전 지구적인 팬데믹의 터널을 마침내 지나 다시금 자유롭게 하늘길과 땅길이 열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과 국제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바로 지금 각 나라의 핵심 기간 산업이자 경제의 혈맥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의 현재 수준과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미래의 여행자들과 국경을 넘나드는 비즈니스맨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 저희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표였죠. 단순히 도로의 총연장 거리나 표면적인 매끄러움 혹은 건설 비용 같은 단편적인 수치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평가팀은 도로 포장 상태의 공학적인 품질과 장기적인 내구성, 교통 관제 시스템의 지능성과 운영 효율성, 그리고 운전자와 탑승객의 안전성, 나아가 휴게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 및 위생 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 도로 주변 자연환경과의 미적인 조화,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유지보수 시스템 구축 여부, 각종 자연재해 및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 태세 등 매우 구체적이고 다층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각 나라의 도로 시스템을 그야말로 입체적으로 해부하고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제 역할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공학적인 자문을 제공함과 동시에 촬영팀과 함께 직접 세계 각국의 도로를 체험하면서 전문가적인 식견과 냉철한 분석, 그리고 때로는 솔직한 감상까지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죠. 우리 촬영팀은 그 첫 번째 여정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며 엄청난 잠재력과 함께 수많은 미스터리를 동시에 간직한 거대한 대륙
아시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장정의 시작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권을 꿈꾸며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 거대한 용 바로 중국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으로 떠나기 전 중국의 최신 인프라 건설 관련 정책, 보고서들과 해외 언론의 평가 자료들을 밤늦도록 꼼꼼히 검토했답니다. 하늘을 찌를 듯 경쟁적으로 솟아오르고 있는 최첨단 마천루들과 소리 없이 도시를 가르는 자기부상열차, 그리고 세계 최장의 해상대교 건설 같은 야심찬 프로젝트 관련 뉴스들은 분명 중국의 토목, 건설 기술력이 이미 상당한 국제적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듯했죠. 어쩌면 이번 중국에서의 촬영은 저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아시아 인프라에 대한 약간의 선입견을 깨고 그들의 놀라운 기술적 발전을 직접 목격하며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미한 기대감마저 조심스럽게 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희미한 기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곧바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죠. 중국에서의 도로 인프라 실제 상황 평가는 제가 사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실망감과 함께 문화적인 충격마저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세계의 동맥 다큐멘터리 팀은 수도 베이징을 시작으로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와 남부의 핵심 도시, 광저우 등 중국의 주요 경제 발전 축을 따라 여러 핵심 도시들을 직접 차량으로 이동하며 고속도로의 실제 관리 상태와 운영 시스템을 면밀히 촬영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했죠. 제가 현장에서 가장 먼저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은 그들이 대외적으로 자랑하는 어마어마한 건설 속도와 외형적인 규모의 이면에 교묘하게 가려져 있던 도로 포장의 전반적인 품질 저하 문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최근에 건설되어 멀쩡해 보이는 고속도로 구간조차 실제로 저희 촬영 차량으로 일정 속도 이상 주행해보면 마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오래된 시골길을 달리는 것처럼 차체가 위아래로 심하게 덜컹거리거나 좌우로 불안정하게 휘청거리는 경우가 다반사였거든요. 아스팔트 도로 표면에는 마치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보기 흉한 엘리게이터 크랙 현상이 이미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어떤 곳에서는 자동차 타이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만큼 깊고 넓게 파인 대형 파트홀들이 마치 도로 위에 설치된 위험한 장애물처럼 아무런 예고 없이 나타나 운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도로 상태는 명백히 기초다짐 공사의 부실이나 규격에 미달하는 저품질 재료의 사용 혹은 무리하게 설정된 준공 기한을 맞추기 위한 날림 시공의 명백한 결과로 보였죠. 특히 대형 화물차들의 통행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주요 산업 물류 구간에서는 도로 자체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거나 파도처럼 심하게 변형되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아찔하고 위험천만한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야간이나 폭우와 같은 악천후 시에는 이러한 도로 표면의 심각한 결함들이 운전자의 시야에서 제대로 인지되지 않아 자칫 대형 추돌 사고나 전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어요. 중국 정부 당국이 매년 대내외적으로 발표하는 고속도로 총 연장 건설 실적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 화려한 통계의 내면을 한꺼풀만 벗겨 들여다보면 그들은 오로지 양적인 팽창과 속도전에만 과도하게 치중한 나머지 도로 인프라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질적인 수준 확보와 이용자 안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화려한 금박으로 장식되었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버린 거대한 모래성과 마주하고 있는 듯한 깊은 허탈감과 함께 안타까움마저 느껴졌죠. 더욱 심각하고 운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주는 문제는 장거리 운전의 필수적인 고속도로 휴게소의 절대적인 부족 현상과 함께 그나마 존재하는 휴게소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물론 수도 베이징이나 국제적인 금융 허브인 상하이 같은 극소수의 초대형 도시 인근의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는 외국인 방문객이나 고위층을 의식한 듯 최소한의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깨끗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러한 곳은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고 대부분의 지방 도시를 연결하는 일반적인 고속도로 휴게소들은 거의 관리가 포기된 폐허 직전의 낡은 건물에 가까웠습니다. 건물에 들어서기도 전에 이미 코를 찌르는 역한 암모니아 악취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어렵게 찾아 들어간 화장실의 변기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시커먼 오물로 뒤덮여 발 디딜 틈조차 찾기 어려웠죠. 고장난 세면대에서는 시뻘건 녹물이 찔끔거리며 흘러나왔으며 당연히 있어야 할 비누나 화장지 같은 기본적인 위생용품조차 아예 구비되어 있지도 않은 곳이 태반이었습니다. 운전자들이 잠시 허기를 달래거나 음료수를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어쩌다 작은 간이 매점이 있다 하더라도 진열대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유통기한이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과자 몇 종류와 뜨뜻미지근한 음료수가 전부였어요. 이런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상황이다 보니 수백 킬로미터를 논스톱으로 달려도 마땅히 안전하고 깨끗하게 볼일을 볼 곳을 찾지 못한 많은 운전자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 여행객들조차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한 채 위험을 무릅쓰고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황급히 세운 뒤 도로변의 음습한 숲이나 풀밭으로 달려가 급한 용무를 해결하는 비위생적이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들이 그야말로 일상처럼 너무나도 빈번하게 목격되었습니다. 우리 촬영팀의 고성능 카메라에도 차마 방송에 그대로 내보내기에는 너무나 민망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고 결국 방송심의 규정과 최소한의 인권 존중 차원에서 대부분 편집될 수밖에 없었죠. 미국의 동료 앵커는 촬영된 원본 영상들을 편집실에서 함께 확인하며 깊은 한숨과 함께 착잡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까운 미래에 중국에서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꼼꼼하게 챙겨야 할 필수 준비물은 충분한 양의 깨끗한 물과 비상식량, 그리고 차 안에 비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관이 변기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여행은 끔찍한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씁쓸한 탄식 속에 담긴 말은 결코 단순한 농담이나 과장이 아니었어요. 고속도로 위의 교통안전 문제 또한 개선의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여러 개의 차선을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한 번에 넘나들며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일삼는 일부 승용차들, 방향 지시등조차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거나 터무니없는 과속으로 주변 차량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몰상식한 난폭 운전자들, 그리고 육중한 차체에 과적을 한 듯 위태롭게 비틀거리며 앞차의 꽁무니에 거의 맞닿을 듯 바짝부터 금방이라도 대형 추돌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주행하는 대형 화물 트럭들의 끝없는 행렬은 운전하는 내내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는 첨단 시스템도 거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했고 운전자들의 전반적인 안전의식 수준 또한 아시아의 다른 경쟁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 보였어요. 며칠 동안 중국의 주요 고속도로들을 직접 운전하고 체험하면서 저는 이곳에서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점 간의 이동 행위가 아니라 마치 매 순간 자신의 목숨과 타인의 안전을 동시에 걸고 참여해야 하는 극도로 위험하고 피곤한 서바이벌 게임과 같다는 절망적인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 2위라는 눈부신 대외적인 타이틀과 첨단 기술로 건설된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대도시의 화려한 이면에 교묘하게 가려져 있던 중국 도로. 인프라의 적나라한 민낯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위험천만했으며 이는 결국 그 나라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기본적인 삶의 질에 대한 국가 최고 지도층의 관심과 실질적인 투자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장 직접적이고도 냉정하게 보여주는 불편한 현실의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저의 첫 번째 아시아 도로 인프라 평가는 이렇게 깊은 실망과 안타까움, 그리고 수많은 풀리지 않는 의문만을 가슴에 가득 남긴 채 너무나도 씁쓸하게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죠. 과연 제가 앞으로 방문하게 될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의 상황은 이곳 중국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을 것인지 한 가닥. 희미한 기대와 함께 그보다 훨씬 더 큰 불안감을 동시에 안고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무거운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의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웠던 경험을 뒤로하고 우리 세계의 동맥 다큐멘터리 팀이 다음 공식 평가 목적지로 선택한 곳은 아시아를 넘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자 첨단 기술 강국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인정받아온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선진국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이 워낙 강렬하고 부정적이었던 탓인지 일본에 대해서는 그래도 모든 사회 시스템과 국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체계적이고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루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팀원들 사이에 조심스럽게 감돌고 있었죠.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일본 특유의 장인 정신과 완벽주의 문화가 과연 그들의 도로, 건설 및 유지 관리 시스템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지, 그리고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품질 보증 마크에 걸맞은 뛰어난 안전성과 첨단 기술력을 도로 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적인 호기심과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실제로 도쿄 인근의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일본의 수도이자 심장부인 도쿄 도심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처음 진입했을 때의 첫인상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도로는 마치 잘 닦인 유리알처럼 깨끗하고 매끄럽게 포장되어 있었고 도로 위에 표시된 각종 차선과 교통안전 표지판들은 매우 선명하고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의 녹지나 조경 또한 인공적이긴 했지만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중간에 들른 고속도로 휴게소 시설 역시 앞서 경험했던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청결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는 듯했죠. 역시 세계적인 선진국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일시적인 안도감이 잠시나마 제 마음속을 가볍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마치 잘 포장된 고급 선물 상자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해 보이는 일본의 도로들도 며칠간 일본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들을 직접 주행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적으로 조사하며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그 화려하고 정돈된 겉모습 뒤에 교묘하게 감춰져 있던 예상치 못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점들과 함께 잠재적인 안전상의 위험 요소들이 마치 수면 아래 숨겨져 있던 빙산의 일각처럼 하나둘씩 그 불편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제작팀 전체를 당황스럽고 놀라게 만들었던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일본의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였습니다. 일본의 고속도로 평균 요금 수준은 제가 지금까지 업무상으로 방문했거나 개인적인 여행으로 경험했던 세계의 그 어떤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도 단연 압도적으로 가장 비싼 축에 속했죠. 예를 들어 수도인 도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근교의 작은 위성 도시까지 불과 한두 시간, 남짓한 비교적 짧은 거리를 고속도로로 이동하는데도 원화로 환산하면 수만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수준의 엄청난 금액을 통행료로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통행료는 고속도로를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물류 운송업체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했어요.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길거리 인터뷰를 통해 만난 몇몇 일본의 평범한 시민들은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자동차로 근교, 온천이나 관광지로 나들이를 가고 싶어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너무나 비싸서 솔직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일반 국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솔직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비싼 요금을 국민들로부터 징수한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도로 품질과 절대적인 안전성이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직접 확인한 일본 도로의 현실은 그러한 지극히 상식적인 기대와는 너무나도 큰 거리가 있었어요. 일본은 과거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친 경이적인 고도 경제 성장기에 국가적인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매우 집중적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조밀하고 방대한 도로망을 비교적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분명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이후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미 건설되어 사용 중인 기존 도로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투자와 함께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시설 개선 및 확충 투자는 너무나도 심각할 정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일본 전역의 수많은 고속도로, 주요 구간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심각한 만성적인 노후화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마치 겉모습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병들어가고 있는 중병 환자처럼 말이죠. 도로나 교량, 터널과 같은 대형 사회 기반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로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정기적이고 정밀한 안전 진단과 그 결과에 따른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보수 공사, 그리고 사용 연한이 다했거나 구조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미래의 안전을 내다보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재건축 투자가 반드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관련 도로 관리 당국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그로 인한 막대한 국가 부채 증가라는 재정적인 압박, 그리고 어쩌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기존 시설, 유지보수에 막대한 돈을 쓰는 것은 다음 선거에서 표가 되지 않는다는 단기적인 정치적인 계산 등을 복합적인 이유로 이러한 필수 불가결한 안전 관련 투자를 수십 년간 애써 외면하거나 최소한의 예산으로 임시 방편적인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해 왔다고 해요. 그 처참하고 위험천만한 결과로 현재 일본 전역의 수많은 고속도로, 교량과 터널들이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매우 위험천만한 상태로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하며 매일 그 위를 지나는 수많은 국민들의 소중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본 국토교통성으로부터 어렵게 입수한 공식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유지보수 예산 편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불과 5년 뒤인 오는 2030년이면 일본 전국 고속도로에 건설된 전체 교량의 절반 이상이 건설된 지 이미 50년이 훌쩍 넘는 심각한 초고령 노후 교량이 될 것이라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암울한 예측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실제로 저희 촬영팀이 며칠 동안 직접 주행했던 일부 험준한 산악 지역의 오래된 고속도로, 터널 내부는 마치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깊은 동굴처럼 조명이 극도로 어둡고 공기가 매우 습했으며 터널의 천장과 벽면 곳곳에 마치 거미줄처럼 보기 흉한 균열이 이미 선명하게 발생해 있었고 어떤 곳에서는 심지어 차가운 지하수가 벽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고여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십 년 전에 건설된 것으로 보이는 낡고 녹슨 고가 교량 위를 대형 트레일러와 함께 나란히 지날 때는 옆 차선, 대형 차량의 육중한 무게와 진동만으로도 교량 전체가 마치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거나 기분 나쁜 굉음을 내는 등 등골이 오싹해지고 식은땀이 흐르는 아찔한 경험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만 했어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바로 옆에서 함께 경험했던 우리 팀의 베테랑 촬영 감독은 잔뜩 굳은 표정으로 촬영 중간에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저는 더 이상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는 촬영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촬영의 어려움이나 기술적인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제작팀 모두의 소중한 안전과 생명이 직접적으로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는 조금의 과장이나 엄살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본 특유의 질서정연함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표면적인 청결함이라는 이미지 뒤에 교묘하게 가려져 있던 일본 도로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구조적 노후화 문제와 그로 인한 잠재적인 안전 불감증은 앞서 방문했던 중국의 도로에서 느꼈던 노골적인 실망감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저에게 깊은 충격과 함께 과연 선진국이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마저 안겨주었습니다. 한때 전 세계 제조업의 품질을 선도했던 품질의 일본이라는 과거의 빛나는 명성은 적어도 제가 직접 경험한 도로 인프라 분야에서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그저 빛바랜 과거의 신화에 불과한 것일까요? 저는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중국 대륙의 광활하지만 허술하고 부실했던 도로망과 정갈하지만 이미 노쇠하여 보이지 않는 위험을 안고 있던 일본 열도의 길 위에서 연이어 깊은 실망감과 함께 풀리지 않는 무거운 의문만을 경험했던 우리 세계의 동맥 다큐멘터리 팀은 솔직히 말해서 다음 공식 평가 목적지인 한국의 도로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사전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나 경제 발전의 역사적인 과정에서 양옆의 두 거대한 강대국 사이에 위치하며 그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왔을 것이라는 단순하고 피상적인 추측, 그리고 솔직히 국제사회의 주요 언론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도로 인프라 수준에 대해 그다지 특별하거나 인상적인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 역시 앞서 방문했던 중국이나 일본과 비슷하거나 혹은 어쩌면 그보다 더 열악하고 낙후된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지 않을까 하는 다소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선입견이 알게 모르게 제 머릿속과 우리 팀 전체의 분위기를 무겁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인천국제공항에 밤늦게 도착하여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 도심에 위치한 숙소에서 첫 번째 촬영 예정지로 향하기 위해 한국의 고속도로에 처음으로 진입했을 때 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미 몸에 익숙해진 습관처럼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의 표면 상태와 주변의 각종 안전시설물들을 날카롭고 비판적인 눈으로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차량이 고속도로에 올라탄 지 불과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옆자리에 동승한 한국인 현지 코디네이터에게 몇 번이고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한국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고속도로 수준이 맞습니까? 혹시 외국 촬영팀을 위해 특별히 잘 관리된 구간으로 안내해 주신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제가 아시아의 다른 두 나라에서 경험했던 도로들과는 그 근본적인 차원이 완전히 다른, 마치 갑자기 다른 행성의 최첨단 도시로 순간이동이라도 한 듯한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고 경이로운 풍경이 제 눈앞에 끝없이,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저를 포함한 우리 촬영팀 전체를 경탄하게 만들었던 것은 마치 잘 연마되어 반짝이는 검은색 유리판처럼 단한치의 뒤틀림이나 아주 작은 균열조차 찾아볼 수 없이 지극히 매끄럽고 완벽하게 평탄한 도로의 표면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탑승한 무거운 촬영 장비로 가득 찬 대형 벤 차량은 마치 잔잔한 호수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아주 작은 진동이나 거슬리는 소음도 거의 없이 너무나도 조용하고 안락하게 앞으로 나아갔고, 이러한 최상의 주행 환경은 운전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주행 안정감과 함께 깊은 심리적인 편안함까지 동시에 제공해 주었습니다. 타이어와 아스팔트 노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음조차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특수 저소음 포장 상태는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 직접 운전하고 평가했던 그 어떤 도로보다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압도적으로 뛰어난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도로 위에 선명하게 그어진 하얀색과 노란색의 각종 차선들은 마치 방금 막 새로 페인트 칠을 한 것처럼 한 점의 흐릿함도 없이 또렷하고 밝게 빛나고 있었으며, 특히 야간이나 비가 오는 악천후 상황에서도 운전자의 시인성을 극대화하여 안전 운전을 도울 수 있도록 특수 고위도 반사 재질로 꼼꼼하게 시공된 듯 했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된 각종 교통안전 표지판과 방향 안내 시설물들은 운전자가 가장 쉽고 명확하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 규격에 완벽하게 맞춰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위치에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운전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한 어색함 없이 유창하고 정확한 고품질의 영문 병기 표기는 매우 인상적이었고, 낯선 나라의 복잡한 도로를 처음 주행하는 데 따르는 긴장감과 불안감을 상당 부분 해소해주며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도로 자체의 물리적인 우수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의 환경 또한 제가 방문했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는데요. 도로 중앙 분리대와 도로 양옆의 비탈면에는 마치 전문적인 조경 예술가가 자신의 혼을 담아 수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가꾼 것처럼 사계절 푸르름을 자랑하는 건강한 잔디와 함께 계절의 변화에 따라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끝없이 이어져 자칫 단조롭고 지루할 수 있는 장시간의 고속도로 운전의 시각적인 즐거움과 함께 정서적인 안정감, 그리고 마음의 여유까지 덤으로 선사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로 주변 환경에 대한 지극히 세심하고 예술적인 수준의 배려와 지속적인 관리는 단순한 기능적인 도로 건설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 길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미적인 만족감과 감성적인 즐거움까지 함께 제공하려는 한국도로 관리 당국의 매우 높은 수준의 운영 철학과 국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었죠. 고속도로 위를 실제로 주행하고 있는 다른 일반 차량들의 전체적인 흐름 또한 제가 이전에 방문하고 경험했던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는 확연히 다른 매우 성숙하고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통 흐름은 전반적으로 매우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했으며 마치 잘 지휘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악기들처럼 각각의 차량들이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며 주변 차량들과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처럼 아슬아슬한 칼치기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격적인 고개 운전, 혹은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앞으로 끼어드는 몰상식한 난폭 운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교통신호와 규정 속도를 철저히 준수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선진적인 운전 문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반 운전자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배려심은 도로 자체의 뛰어난 물리적인 우수성과 더불어 한국 고속도로의 전반적인 안전성과 쾌적성을 한층 더 견고하게 끌어올리는 매우 중요한 무형의 자산이자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오랜 토목 기술자로서의 직업적인 본능과 전문적인 호기심을 가장 강렬하게 자극했던 것은 바로 하이패스 하이마이너스 패스라고 불리는 한국의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무정차 자동 통행료 징수 시스템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위치한 대형 톨게이트에 접근하자 대부분의 차량들이 마치 그곳에 아무런 물리적인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전혀 주행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정된 파란색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통해 마치 총알처럼 시원스럽게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이나 정체도 없이 거침없이 통과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장관이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하이패스 시스템 단말기 보급률은 이미 전국 등록 차량의 90%를 가볍게 넘어섰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경이적이고
독보적인 성공 사례로 널리 평가받고 있다고 해요. 덕분에 과거 한국 고속도로의 가장 큰 골칫거리이자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항상 지적되던 톨게이트 주변의 극심한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거의 완벽하게 획기적으로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불필요한 공회전과 연료 소비, 그리고 그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현저하게 줄여 국가적인 물류 비용 절감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현지 코디네이터의 상세한 설명을 바로 옆에서 듣고 있자니 저는 그 놀라운 시스템의 효율성과 미래지향적인 첨단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불과 몇 년 만에 전국적으로 성공리에 정착시킨 한국 사회 전체의 엄청난 저력과 추진력에 진심으로 깊은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1시간 남짓한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의 첫 번째 한국 고속도로 주행 경험이었지만 저는 이미 이곳 한국의 도로 교통 시스템이 제가 이전에 방문하고 평가했던 아시아의 다른 두 경쟁 국가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제가 현재 살고 있는 미국이나 과거에 여러 차례 방문했던 유럽의 일부 전통적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도 전혀 뒤지지 않거나 오히려 여러 핵심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뛰어나고 혁신적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그리고 확신에 가깝게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마치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아시아 전체 도로 인프라에 대한 그동안의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선입견들이 마치 따뜻한 봄날의 햇살 아래 놓인 두꺼운 겨울 얼음처럼 속절없이 그리고 기분 좋게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한국의 도로 시스템에 대한 강렬한 지적 호기심과 함께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기대감이 마치 화산 폭발처럼 거세게 밀려오기 시작했죠. 이것은 분명 우리 세계의 동맥 다큐멘터리 여정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놀랍고도 극적인 대반전의 장엄한 서막을 힘차게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고속도로의 눈부시도록 완벽한 도로 포장 상태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하이패스 시스템에 대한 강렬했던 첫인상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곧이어 제 평생의 모든 전문적인 경험과 상식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또 다른 경이롭고도 믿을 수 없는 경험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단순한 휴게의 기능을 아득히 넘어서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문화이자 매력적인 관광 상품으로까지 진화한 한국만의 독특하고도 차기적인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였습니다. 우리 세계의 동맥 다큐멘터리 팀은 수도인 서울을 출발하여 신라 천년의 고도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인 경주를 향해 남쪽으로 향하는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장시간 이동하던 중 점심 식사도 해결하고 동시에 잠시 촬영 장비도 재정비하며 짧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내비게이션 화면에 강력 추천 표시와 함께 별 5개 평점이 매겨진 한 대형 고속도로 휴게소로 진입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다소 평범하고 기능적인 공간에 대해 그다지 큰 기대나 어떤 특별한 감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의 다양한 고속도로를 주행하며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란 그저 끝없이 펼쳐진 삭막한 아스팔트, 주차장 한가운데에 아무런 개성 없이 덩그러니 놓인 지극히 실용적인 목적의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장거리 운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생리적인 문제 해결과 육체적인 피로 해소를 위해 잠시 머무는 때로는 기본적인 위생이나 편의마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임시 정차 공간이라는 다소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인식이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로 직전에 방문하여 악몽 같은 기억만 남기고 떠나왔던 중국의 어느 지방 고속도로 휴게소의 끔찍하고 비위생적이었던 모습은 제 머릿속에 여전히 너무나도 생생하고 불쾌한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었죠. 한국이라고 해서 뭐 그리 대단히 다를 것이 있겠어? 적어도 기본적인 청결 상태만이라도 유지되고 먹을 만한 간단한 음식이라도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다행일 거야.
라고 속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별다른 기대 없이 휴게소 건물 안으로 무심코 들어선 바로 그 순간, 저는 그만 제 눈앞에 펼쳐진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압도적인 광경에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휴게소의 모습과도 달랐어요. 그곳은 제가 지금까지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제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던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모든 낡고 초라한 고정관념과 편협한 정의를 단번에 그리고 여지없이 산산조각 내버리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미래지향적인 복합문화 창조 공간이었습니다. 축구장 몇 개를 합쳐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넓어 보이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휴게소 건물 내부는 천장에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밝고 따뜻한 자연 채광과 함께 공간 곳곳에 설치된 은은하고 세련된 간접 조명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전체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은 마치 세계적인 건축가가 심혈을 기울여 설계한 고급 부티크 호텔이나 최신 유행의 대형 쇼핑몰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마저 강하게 불러일으킬 정도였죠. 천장은 일반적인 건물보다 훨씬 더 높아서 시원한 개방감을 선사했고, 실내 공간은 조금의 답답함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넓고 쾌적했으며, 공기는 마치 숲속에 온 듯 맑고 신선했습니다. 건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넓은 홀에는 마치 거대한 규모의 푸드 엠파이어처럼 다채로운 종류의 전통 한식,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대중적인 양식, 매콤하고 특색 있는 중식, 그리고 정갈하고 깔끔한 일식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이국적인 퓨전 요리까지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이 모두 맛볼 수 있는 수십 개의 각기 다른 전문 식당 코너들이 마치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화려하고 먹음직스럽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 개별 식당 코너마다 실제 음식과 거의 똑같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먹음직스러운 대형 음식 모형과 함께 사용된 모든 식재료의 정확한 원산지까지 상세히 명기된 친절하고 보기 쉬운 대형 메뉴판, 그리고 새하얗고 위생적인 요리사 복장을 갖춘 전문 조리사들이 분주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오픈 키친 시스템이 손님들의 시선과 발길을 단숨에 사로잡고 있었어요. 제공되는 음식의 종류 또한 제가 평생 동안 다 먹어보지 못할 만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채롭고 풍성했습니다. 한국의 오랜 전통과 깊은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뜨끈하고 진한 국물의 설렁탕과 소머리국밥, 신선하고 향긋한 각종 제철 채소가 듬뿍 들어간 건강한 산채 비빔밥과 돌솥 비빔밥부터 시작해서 젊은 세대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는 바삭하고 두툼한 프리미엄 수제 돈가스와 입안에서 살살 녹는 진한 국물의 일본식 정통 라멘, 그리고 눈앞에 뜨거운 철판에서 주문과 동시에 즉석에서 구워주는 육즙 가득한 스테이크와 신선한 제철 해산물이 듬뿍 들어간 고급스러운 이탈리안 파스타까지, 그야말로 이곳은 전 세계 모든 음식 문화가 한자리에 모여 화려한 향연을 펼치는 미식의 천국이자 글로벌 푸드 페스티벌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큰 고민 끝에 호기심으로 주문한 전주 전통 비빔밥 한 그릇은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신선한 제철 채소와 최고급 품질의 부드러운 한우 고기가 마치 예술 작품처럼 녹그릇 위에 정갈하게 듬뿍 담겨 나왔는데, 그 깊고 풍부하며 조화로운 맛과 정성스러운 담음새는 웬만한 서울 시내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 한정식 전문점의 그것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함께 식사했던 다른 다큐멘터리 팀원들이 각자 주문한 얼큰한 해물 순두부찌개나 고소하고 부드러운 통치즈 돈가스 역시 기대했던 것 이상의 훌륭한 맛과 함께 믿을 수 없을 만큼 푸짐한 양을 자랑하며 장시간 촬영과 이동에 지쳐있던 우리 모두의 까다로운 입맛을 단번에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죠. 이곳은 더 이상 단순히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잠시 들르는 그런 기능적인 공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와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고
특별하고 행복한 미식의 즐거움까지 한껏 경험할 수 있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되고 훌륭한 프리미엄 레스토랑이자 다채로운 음식 문화 체험 공간으로서 당당히 기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제 평생의 모든 경험과 상식을 뒤엎는 믿기 힘들 만큼 놀랍고도 유쾌한 수준의 대반전이었죠. 든든하고 만족스러운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저희는 마치 신기한 보물섬이라도 탐험하듯 커다란 호기심을 안고 휴게소 내부의 다른 공간들을 좀 더 자세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놀라움과 감탄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고 새로운 공간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욱더 커져만 갔어요. 넓고 쾌적한 분위기의 식당가를 지나 반대편으로 발길을 옮기자 그곳에는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형 커피 전문점 브랜드들과 신선한 유기농 재료만을 사용한다는 고급 아이스크림 가게, 그리고 매시간 각 구워낸 따뜻한 빵 냄새가 코를 자극하며 손님들을 유혹하는 프리미엄 베이커리는 기본이고, 최신 유행하는 젊은 감각의 의류와 다양한 패션 잡화, 그리고 아기자기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생활 소품들을 판매하는 세련된 편집숍 형태의 부티크 상점들이 마치 서울의 유명 백화점 명품관처럼 화려하게 입점해 있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신선한 농수산물과 장인들이 직접 만든 전통 공예품, 그리고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가공식품 등을 한자리에서 구매할 수 있는 매우 넓고 잘 정돈된 대규모 지역 특산물 홍보관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이곳을 지나는 수많은 여행객들에게는 그 지역만의 특별하고 의미 있는 기념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죠. 심지어 휴게소 건물 한쪽에는 작은 규모지만 아름다운 인공폭포와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있는 아늑한 야외 생태 정원과 함께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식사하거나 쇼핑하는 동안 마음껏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최신 놀이시설과 전자게임장이 마치 작은 테마파크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누적된 여행의 피로를 잠시나마 효과적으로 풀 수 있도록 최고급 사양의 전신 안마 의자가 여러 대 비치된 조용하고 아늑한 유료 휴식 공간과 함께 간단한 샤워 시설, 그리고 야간 운전자들을 위한 프라이빗한 단기 수면실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실조차도 마치 세계적인 수준의 특급 호텔의 그것처럼 눈이 부실 정도로 완벽하게 청결하고 고급스러운 최고급 인테리어 자재로 꾸며져 있었으며, 특히 여성 이용객들을 위한 넓고 쾌적하며 독립된 파우더룸과 어린 아기를 동반한 엄마들을 위한 아늑하고 프라이빗한 수유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거동이 힘든 노약자들을 위한 세심하고 안전한 전용 편의시설 같은 약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인간적인 배려가 느껴지는 공간들도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휴게소 건물 밖으로 나가자 또 다른 차원의 상상조차 못했던 놀라움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원하고 역동적인 물줄기를 하늘 높이 뿜어내는 아름다운 음악 분수와 함께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계절 꽃들로 화려하게 가득 찬 대형 테마 공원이 드넓게 조성되어 있었고, 그림처럼 펼쳐진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한눈에 편안하게 감상하며 잠시 깊은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전망대, 그리고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간단한 운동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넓고 안전하게 구획된 펫프렌들리 파크까지. 이곳은 더 이상 제가 알고 있던 단순한 의미의 고속도로 휴게 공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행의 과정 그 자체를 더욱 즐겁고 풍요로우며 기억에 남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독립되고 완결된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이자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특산물을 직접 체험하고 특별한 추억을 함께 만들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신개념 여행 목적지로서 당당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휴일이나 주말을 맞아 수많은 한국인들이 마치 가족 단위로 피크닉이라도 온 것처럼, 혹은 젊은 친구들이나 연인끼리 특별한 데이트를 즐기러 온 것처럼 휴게소의 다양한 편의시설과 맛있는 먹거리를 마음껏 즐기며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짓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이 뜨겁고 벅찬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막대한 기술력이나 거대한 자본의 힘만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배려의 마음과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선진적인 시민의식이 조화롭게 만들어낸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한 결과물이 아닐까 하는 깊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수십 년간 쌓아온 토목공학 기술자로서의 모든 경험과 지식, 그리고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 본질과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경이롭고 마법과도 같은 믿을 수 없는 경험이었죠.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경험했던 제 평생의 모든 상식과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깊은 문화적 충격과 진한 감동은 저로 하여금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무슨 특별한 이유로 유독 한국만이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이로운 수준의 도로 휴식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또 지속적으로 훌륭하게 유지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라는 보다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지적 호기심과 함께 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연의 산물이거나 혹은 몇몇 시대를 앞서간 천재적인 개인의 번뜩이는 창의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매우 거대하고도 치밀하며 고도로 체계적인 국가적 시스템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을 저의 오랜 토목공학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본능적으로 직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세계의 동맥 다큐멘터리 팀은 이 놀랍고도 세계적으로 매우 독특한 한국만의 성공적인 현상 뒤에 틀림없이 숨겨져 있을 특별한 비결과 그들만의 독특한 운영, 철학을 심층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한국의 모든 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실제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총괄하는 핵심 국가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고위급 정책 결정권자들과 교통안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만나 매우 심도 있는 인터뷰를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와 함께 방대한 양의 관련 정책 자료 및 통계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저는 비로소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이 지금과 같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절대적인 안전성과 함께 비교 불가능한 수준의 이용자, 편의성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결코 단순하거나 단편적인 몇 가지 요인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절대적인 안전 확보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가적인 최우선 가치와 함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상의 편리함과 만족감을 제공한다는 확고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철학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난 수십 년간의 피나는 노력과 처절할 정도의 끊임없는 자기반성 및 제도 개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과감하고도 지속적인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처럼 유기적으로 응집된 너무나도 당연하면서도 동시에 지극히 경이로운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이죠. 저희와의 인터뷰에 기꺼이 응해주신 한국도로공사의 한 고위 임원께서는 대뜸 저희 제작팀에게 과거 한국 고속도로 안전과 관련된 매우 충격적이고도 가슴 아픈 통계 자료 하나를 가장 먼저 화면에 제시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 원인 중에서 거의 매년 부동의 1위를 안타깝게도 차지했던 것이 바로 운전자의 부주의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 관련 대형 사고였다는 너무나도 믿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장시간 단조롭고 변화 없는 고속도로를 혼자서 운전하는 데서
오는 운전자의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피로 누적과 그로 인한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는 결국 눈 깜짝할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판단, 차고나 몇 초간의 아찔한 졸음 상태로 이어져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다른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까지 한순간에 앗아가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비극적인 대형 참사를 과거에는 매우 빈번하게 유발하곤 했다는 것이죠. 그는 이처럼 심각하고도 고질적인 사회 문제였던 졸음운전의 검은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당시 한국도로공사가 그야말로 조직 전체의 명운을 걸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전방위적이고도 다각적인 특별안전대책 마련에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였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수많은 국내외 교통안전 분야 최고 전문가 그룹과 함께 인간의 행동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연구하는 산업 디자이너 그룹, 심지어는 실제 고속도로를 매일 이용하는 평범한 운전자 그룹 대표들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 연구와 함께 셀 수 없이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의 실제 현장 적용과 그에 따른 수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때로는 격렬하고 치열했던 내부 정책 토론 과정을 거친 끝에 그들은 마침내 졸음운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장시간 운전 중에 충분하고도 질 높은 휴식을 강제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취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도 안전한 물리적인 환경을 고속도로 곳곳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매우 촘촘하게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해결책이라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적이고도 인간 중심적인 해답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에는 바로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전면적인 질적 대개혁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매우 독창적이고도 실용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 간이 졸음쉼터의 대대적인 확충 및 지속적인 서비스 질적 개선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실행 전략이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잠시 차를 세우고 급한 용변만 해결하고 황급히 떠나는 어둡고 칙칙하며 낙후된 회색 시멘트 건물 수준의 기능적인 휴게소 개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운전자들이 마치 여행의 또 다른 숨겨진 즐거움을 발견하고 찾아가듯 기꺼이 그리고 설레고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와 편안하게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동시에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과 특별한 만족감까지 한껏 누릴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이고도 복합적인 신개념 휴식 공간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를 완전히 탈바꿈시키기 위한 거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대대적인 혁신 프로젝트가 바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해요. 현재 우리가 한국의 고속도로 위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혀를 내두르며 감탄에 맞지 않는 그토록 다채롭고 수준 높은 각종 편의시설과 풍부하고 흥미로운 문화 콘텐츠,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하고 맛있는 다양한 음식들은 바로 이러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지키기 위한 절박하고도 숭고한 안전 문제 해결 노력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탄생하고 발전하게 된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부산물이자 결정체였던 셈이죠. 그들의 피나는 노력과 혁신은 결코 여기서 멈추거나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정규 고속도로 휴게소와 다음 휴게소 사이의 직선거리가 너무 멀어서 운전자들이 생리적으로 졸음운전에 강한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쉬운 위험 구간 혹은 과거에 잦은 대형 사고가 발생했던 특정 지점들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하여 그러한 취약한 곳곳에 졸음쉼터라는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매우 독특하고도 실용적인 개념의 소규모 간이 휴식시설을 마치 우리 몸의 모세혈관처럼 더욱 촘촘하고 효과적으로 설치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설의 실제 이용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용자 중심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새롭게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약간의 아스팔트 주차 공간과 함께 기본적인 간이 화장실 정도만 아주 초라하게 갖추었던 초창기의 졸음쉼터는 그러나 해를 거듭하고 예산이 확보되면서 점차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최근에는 간단한 음료나 따뜻한 커피 혹은 출출함을 달래줄 수 있는 맛있는 스낵이나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가볍게 구매할 수 있는 아기자기하고 예쁜 디자인의 소규모 푸드트럭이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뜨거운 여름날의 강렬한 햇볕이나 갑작스러운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는 편안하게 등을 기댈 수 있는 등받이, 벤치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굳은 몸을 풀 수 있는 야외 운동기구 등이 잘 설치된 비록 규모는 작지만 매우 쾌적하고 안전하며 아늑한 고품격의 휴식 공간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최근에 새로 조성되거나 리모델링된 일부 규모가 큰 졸음쉼터에는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초고속 와이파이 서비스나 스마트폰 등을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USB 급속 충전 시설, 그리고 특히 여성 운전자들이 심야 시간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밝은 조명과 비상벨 등이 설치된 전용 안심 화장실까지 꼼꼼하게 제공되어 운전자들 사이에서 과거에 존재했던 졸음쉼터에 들르는 것은 번거롭고 귀찮으며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심리적 저항감을 현저하게 줄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이용을 아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데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절대적인 안전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확고한 정책 기조와 끊임없이 실제 이용자의 입장에서 작은 불편함이라도 찾아내어 개선하고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진정성 있는 서비스 혁신 노력은 결국 한국의 고속도로를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편리하고 쾌적하며 인간적인 최고의 도로로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철저한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냉철하고 이성적인 문제 해결 방식과 동시에 그 모든 기술과 시스템의 가장 깊은 이면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인간의 소중한 생명과 절대적인 안전에 대한 깊은 존중과 따뜻한 배려의 접근 방식에 진심으로 깊은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었죠. 이것이야말로 단순히 뛰어난 기술력이나 막대한 경제력을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성숙하고도 품격 있는 인프라 운영 철학이라는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고속도로 시스템의 경이로운 우수성에 대한 저의 평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단순한 기술적인 감탄과 놀라움을 넘어 그토록 복잡하고 거대한 시스템을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유기적으로 구상하고 성공적으로 실현해낸 그 이름 모를 수많은 한국 사람들의 깊은 지혜와 보이지 않는 헌신에 대한 인간적인 존경과 뜨거운 경외감으로 점차 바뀌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도로 시스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한국만의 가장 독보적이고도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주목한 부분은 바로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매우 과감하고도 선도적인 도입과 그것의 창의적인 활용이 그 길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가장 중심에 두고 그들의 안전과 편안함, 그리고 감성적인 만족까지 고려하는 따뜻하고 세심한 인간 중심의 배려와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상상 이상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바로 그 점이었죠. 앞서 제가 여러 차례 감탄하며 언급했던 세계 최고 수준의 통행료 처리 정확성과 함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전국적인 단말기 보급률을 자랑하는 하이패스 무정차 자동 통행료 징수 시스템은 물론이고 한국의 거의 모든 고속도로 주요 구간과 취약 지점에는 운전자의 절대적인 안전 확보와 함께 최상의 주행 편의성을 실시간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너무나도 다양하고 정교한 종류의 최첨단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인간 친화적인 스마트 기술들이 마치 우리 몸속의 혈관과 신경망처럼 촘촘하고도 유기적으로 그물망처럼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고속도로의 주요 분기점과 상습 정체 구간,
그리고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수많은 고성능 차량 검지기와 함께 수백 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고화질 CCTV 카메라들이 실시간으로 도로 위의 교통 흐름과 돌발 상황에 대한 방대한 양의 영상 및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렇게 모인 정보들은 각 지역의 고속도로 교통정보센터와 중앙관제센터의 강력한 인공지능 AI 기반 분석 시스템에 의해 불과 몇 초 만에 즉각적으로 분석되어 도로 곳곳에 마치 거대한 디지털 안내판처럼 설치된 대형 LED 가변 전광 판부 EMS이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각 운전자에게 가장 필요한 맞춤형 실시간 교통정보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은 자신이 현재 주행하고 있는 도로 전방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발생 정보나 현재 위치부터 목적지까지의 구간별 차량 정체 상황, 혹은 정확한 예상, 소요 시간 등을 마치 송금 보듯 미리 상세하고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안전하게 다른 우회로를 선택하거나 보다 여유 있고 안전한 운행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었죠. 또한 짙은 안개가 자주 끼거나 상습적으로 도로면이 얼어붙어 미끄럼,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산간 지역의 고갯길 혹은 시야 확보가 어렵고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과거 대형 연쇄 추돌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긴 터널 내부 등에는 각종 첨단 기상 관측 센서와 도로 표면 상태 감지 센서,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를 포함한 지능형 CCTV 카메라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더욱 촘촘하게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위험 상황이 감지되거나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바로 그 즉시 자동으로 중앙관제센터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고속도로 순찰대에 즉각적인 경보를 발령하고 사고 현장의 정확한 위치와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구조 및 구급 활동, 그리고 추가적인 2차 사고 예방 조치가 단 몇 분 안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무나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깊은 감탄을 금치 못했던 부분은 예측 불가능한 겨울철 기습적인 폭설이나 도로 결빙으로 인한 대형 교통마비와 미끄럼 사고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로 표면의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여 설정된 특정 임계 온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결빙 가능성이 높아지면 사람의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도로 위에 액체 염수 소금물나 친환경적인 고체 제설제를 골고루 분사하는 원격 자동 제설 및 결빙 방지 시스템이 주요 고갯길과 그늘진 교량 구간 등에 이미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여름철 장마 기간의 국지성 집중 호우 시에는 도로 자체에 설계된 첨단 배수 시설 시스템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도로 위의 빗물이 신속하게 빠져나가도록 함으로써 도로 침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운전자의 제한된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이고도 과학적인 최첨단 대응 시스템 또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어요. 이러한 눈부시고 과감한 첨단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유기적인 시스템의 통합 운영은 단순히 고속도로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 교통사고 발생률 자체와 그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획기적으로 낮추는데 너무나도 결정적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세계의 동맥 다큐멘터리 팀원들 전체를 진정으로 더욱 놀라게 만들고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던 것은 이러한 수많은 종류의 복잡하고 경이로운 첨단 기술의 실제 현장 적용이 결코 차갑거나 비인간적인 혹은 기술 만능주의적인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그 모든 기술 개발과 시스템 설계의 가장 근본적인 중심에는 바로 그 길을 직접 이용하는 운전자, 즉 사람의 절대적인 안전과 최대한의 편안함,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의 섬세한 감성적인 만족감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하는 따뜻하고도 깊이 있는 인간 중심의 배려와 철학이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단조롭고 변화없는 직선 구간을 계속해서 운전할 때 운전자의 생리적인 각성 수준과 집중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자신도 모르게 졸음이 쏟아지기 쉽다는 수많은 인간공학 및 교통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라 한국의 많은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는 의도적으로 단조로운 직선도로 설계를 가급적 피하고 운전자의 시야에 적절한 시각적 자극과 변화를 주기 위해 완만한 S자 형태의 부드러운 곡선과 함께 지루함을 덜어주는 약간의 오르막 및 내리막 경사를 마치 리듬처럼 적절히 배치하여 운전의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운전자의 공간 지각 능력과 전방 주시 집중력을 자연스럽게 최대한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매우 섬세하고 과학적인 인지공학 기반의 도로 선형 최적화 설계 기법이 이미 오래전부터 적극적으로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특히 야간이나 안개, 폭우와 같은 악천후 시 운전자의 전방 시야를 최대한 안전하게 확보하고 차선 이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순히 일정 간격으로 도로변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기본적인 수준을 넘어서 도로 표면 자체에 특수 개발된 고위도 반사 도료를 사용하여 중앙선과 가장자리 차선을 표시하거나 악천후 속에서도 마치 활주로 유도등처럼 선명하게 빛을 발하는 매립형 LED 유도등을 위험 구간의 차선 전체에 촘촘하게 설치하는 등 기존의 낡은 틀을 과감히 깨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안전 아이디어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현실화되어 수많은 운전자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밤낮 없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죠. 심지어 고속도로변의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되는 거대하고 육중한 방음벽조차 단순히 회색의 콘크리트나 금속 패널로 삭막하게 차량 소음을 기계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음벽이 설치되는 지역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최대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련되고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특별히 설계되거나 혹은 그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대형 벽화나 독창적인 입체 조형물로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자칫 삭막하고 지루하며 단조로울 수 있는 고속도로 주변 풍경에 예상치 못한 시각적인 즐거움과 함께 특별한 문화적인 감동까지 덤으로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섬세한 감성까지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배려하는 지극히 세심하고도 품격 있는 노력들은 결국 도로는 단순한 물리적인 지점 간의 이동수단을 넘어 그 길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안전과 최상의 편리함은 물론이고 때로는 미적인 즐거움과 함께 풍요로운 문화적인 영감까지도 함께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복합적이고도 다층적인 생활 공간이자 소통과 교감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한국도로 건설 및 운영 당국의 확고하고도 매우 수준 높은 선진적인 운영 철학이 있기에 가능한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감동적인 증거였습니다. 우리 세계의 동맥 다큐멘터리 팀은 한국에서의 촬영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처음에는 그저 눈에 직접 보이는 도로의 훌륭한 물리적인 시설과 경이로운 첨단 기술의 수준의 놀라움과 감탄을 연발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이면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 모든 화려하고 편리한 결과물들의 가장 깊은 바탕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깊은 고민과 밤샘 연구,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 더 나아가 국민의 소중한 안전과 일상의 행복을 향한 그들의 헌신적이고도 뜨거운 열정과 책임감이 마치 거대한 빙산의 수면 아래 부분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존경심을 넘어 깊은 경외감마저 갖게 되었어요. 한국의 고속도로는 이제 더 이상 제 눈에는 단순한 아스팔트와 차가운 콘크리트 구조물의 집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첨단 정밀 공학 기술과 인간의 삶에 대한 깊고 따뜻한 이해와 애정이 마치 아름다운 예술가의 손길처럼 절묘하고도 완벽하게 결합하여 탄생시킨 하나의 살아숨쉬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위대하고도 경이로운 현대 예술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고도 감동적인 작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양심 있는 도로 전문가들과 미래지향적인 도시 계획가들에게 깊고 강렬한 영감과 함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길을 만들고 있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질문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도전 과제를 동시에 힘차게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길고도 짧았던 그리고 아마도 제 평생의 취재 여정 중에서 가장 강렬하고도 극적인 인식의 대반전으로 가득했던 아시아 세계국 중국,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의 핵심 고속도로 인프라에 대한 비교 평가를 위한 모든 숨가빴던 현지 촬영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시 미국의 저희 제작사 스튜디오로 돌아와 우리 세계의 동맥 다큐멘터리 팀은 곧바로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밤낮을 잊은 채 최종 방송을 위한 편집 작업에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몰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각 나라의 도로 위에서 직접 경험했던 때로는 숨막힐 듯한 중국의 광활함 속에 교묘하게 감춰져 있던 깊고 어두운 실망스러운 현실과 때로는 벚꽃처럼 화려하지만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던 일본의 정갈함 이면에 위태롭게 도사리고 있던 불안한 만성적인 노후화의 깊은 그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뛰어넘으며 마주했던 한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이로운 대반전과 그로 인한 가슴 벅찬 깊은 감동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전 세계 시청자들의 가슴 속에 가장 생생하고도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모든 팀원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창의력과 열정까지 남김없이 쏟아부으며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죠.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과 고민 그리고 열정을 쏟아부었던 부분은 바로 한국 고속도로가 보여준 그 다층적이고도 복합적인 우수성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들만의 독특하고도 깊이 있는 운영 철학을 어떻게 하면 단순한 현상의 나열이나 기술적인 우수성에 대한 피상적인 칭찬을 넘어선 보다 근본적이고도 보편적인 가치를 담은 깊이 있는 메시지로 효과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 가슴을 그토록 뜨겁고도 강렬하게 만들었던 그 주체할 수 없는 벅찬 감동과 함께 한 사람의 평생 도로를 연구해온 전문 기술자로서 느꼈던 그 짜릿한 지적 희열과 놀라움을 과연 어떻게 하면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의 시청자들에게 조금의 왜곡이나 과장도 없이 온전히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저는 편집실의 차가운 모니터 앞에서 수없이 많은 밤을 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인 데이터의 지루한 나열이나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대한 피상적인 칭찬만으로는 제가 한국의 아름다운 도로 위에서 직접 가슴으로 경험하고 또 머리로 깨달았던 그 우리의 모든 상식과 기대를 너무나도 가볍게 뛰어넘는 수준의 깊고 묵직한 울림과 함께 그 안에 담겨있는 소중한 철학적 메시지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며칠 동안 이어진 숨막히는 밤샘 편집 작업 끝에 마침내 완성된 세계의 동맥아시아편 최종 편집본의 내부 스태프 시사회가 열리던 날, 불 꺼진 어두운 시사실 안에 대형 스크린 가득 한국 고속도로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역동적인 영상이 펼쳐지자 잠시 숨막히는 듯한 무거운 정적이 흐르면서 모든 제작진의 시선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일제히 화면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편의 마지막 장면과 함께 제가 미리 녹음해 두었던 클로징 내레이션이 잔잔한 배경음악과 함께 흘러나오고 화면이 어두워지자 한동안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하는 깊고 무거운 침묵이 시사실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 어색한 침묵은 그러나 곧이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뜨겁고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 소리로 순식간에 바뀌었고 평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좀처럼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로
우리 제작사 내에서 가장 유명했던 우리 프로그램의 총괄 제작 프로듀서마저 촉촉하게 젖어든 눈시울을 애써 감추지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로 천천히 다가와 제 어깨를 진심으로 힘껏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정말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너무나도 수고 많았소. 특히 당신의 그 깊이 있고 통찰력 넘치는 전문적인 분석과 함께 한국의 도로 위에서 당신의 카메라에 포착된 그 경이롭고도 감동적인 영상들은 이번 우리 세계의 동맥 다큐멘터리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단연 가장 핵심적이고도 빛나는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나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오.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뛰어난 도로 건설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오. 이것은 한국가가 자국민의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삶과 그 나라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들의 단 한 번뿐인 소중한 경험을 얼마나 깊이 존중하고 또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며 미래를 준비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어떤 화려한 수사나 통계 자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살아있는 증거이자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한편의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가 될 것이오. 그의 진심 어린 따뜻한 평가는 제가 지난 몇 주간 한국에서의 특별한 여정을 통해 스스로 내렸던 최종적인 결론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했고 제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고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다큐멘터리의 한국편 마지막 부분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클로징 내레이션을 통해 제가 한국의 아름다운 도로 위에서 온몸으로 느끼고 또 머리로 깨달았던 그 벅찬 감동과 함께 한국의 혁신적인 도로 시스템이 앞으로 다가올 21세기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인프라 정책에 던지는 너무나도 중요하고도 시의적절한 깊은 성찰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가의 진정한 국력과 그 나라의 실제적인 발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그 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 같은 정량적인 경제적인 지표 혹은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 무기의 수나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특정 첨단 산업의 기술적인 발전 수준 같은 다소 거시적이고도 가시적인 지표들을 가장 우선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한 나라의 진정한 저력과 그 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 그리고 그 나라에 보이지 않는 품격은 그 나라의 가장 평범한 시민들이 매일매일 아무런 특별한 의식조차 없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용하는 도로가 과연 얼마나 안전하고 또 얼마나 편리하며 얼마나 쾌적한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평범한 길 위에서 그 나라의 국민들과 방문객들이 과연 얼마나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또 얼마나 따뜻하게 배려받고 있다고 느끼는가 하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실은 한 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미시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더욱 선명하고 정직하게 드러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계의 동맥 다큐멘터리 팀이 이번 기나긴 아시아 여정의 마지막에서 극적으로 발견한 대한민국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낡은 기준과 안일한 예상을 너무나도 가볍게 뛰어넘어 가장 강력하고도 성숙하며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의미의 진정한 선진국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물리적인 이동 경로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한국가가 자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그들의 소중한 안전과 일상의 행복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또 얼마나 끊임없이 노력하며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는지를 전 세계에 가장 극명하고도 아름답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앞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미래지향적인 도로 인프라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희망의 표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미국 전역의 공영방송 채널을 통해 처음 방영된 이후 정말 놀랍게도 저는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의 수많은 동료 토목 기술자들과 미래 도시 계획 전문가들
그리고 각국 정부의 교통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집행하는 고위급 담당자들로부터 상상하지도 못했던 뜨거운 찬사와 함께 기술 교류 및 자문 요청에 대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혁신적이고도 인간 중심적인 고속도로 시스템 운영 사례를 통해 현재 자신들의 국가와 도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심각한 교통 체증 문제와 날로 심각해지는 인프라, 노후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새로운 영감과 함께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특정 아시아 국가의 우수한 국가기관 인프라 수준을 넘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함께 배우고 그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며 더 나은 미래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인류 공동의 너무나도 소중한 자산이자 가장 모범적인 글로벌 표준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세계의 동맥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특별한 경험을 통해 제가 평생을 바쳐 열정을 쏟아온 토목, 공학이라는 전문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함께 마치 젊은 시절처럼 다시 한번 가슴을 뛰게 만드는 뜨거운 열정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술은 결국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을 향해야 하며 가장 위대하고도 가치 있는 공학 기술은 결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압도적인 거대한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평범하고도 보이지 않는 낮은 곳에서 묵묵히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더욱 안전하고 더욱 풍요로우며 그리고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너무나도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위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영원히 잊히지 않도록 확고하게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값지고도 소중한 깨달음과 함께 제 평생 잊지 못할 가슴 벅찬 감동의 시작에는 저의 모든 낡은 상식과 안일한 기대를 너무나도 가볍게 뛰어넘는 상상조차 못했던 놀라움과 함께 진정한 전문가로서의 깊은 경외감을 남김없이 선사했던 대한민국 바로 그 기적과도 같았던 아름다운 길 한국의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나라가 한국과 같은 그토록 놀랍고도 감동적인 길을 우리 인류에게 새롭게 보여줄 수 있을지 저는 벌써부터 설레고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미지의 세계를 향한 다음번 세계의 동맥 여정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길 위에서 또 다른 위대한 희망과 인간적인 감동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그리고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이죠.